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둔 봄이 이제 막 움을 트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봄처럼 화사하게 아름다운 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105페이지 임계점과 뉴런 네트워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의 시대라는 김용규 박사가 쓴 책에 의하면 뇌과학 100년 역사 중 가장 놀랄만한 발견 중 뇌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뇌가 경험에 따라 변한다는 이야기다. 뇌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새로운 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를 위한 뉴런 네트워크, 중국어를 공부하면 중국어를 위한 뉴런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다. 누구나 날 때부터 배워서 아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99도까지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1도를 넘는 순간 물이 끓고 성질이 변하게 된다. 그 1도를 임계점이라고 한다. 1도를 넘는 순간 드디어 물이 끓는 이 현상, 임계점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뉴런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1도, 이 마지막 남은 1도의 차이라고 한다. 많은 수치도 아닌 고작 1도의 차이가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차이이지만 그 고수와 하수의 1도의 격차는 엄청나다. 모든 면에서 마지막 남은 고지를 눈앞에 두고 포기하느냐 정복하느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임계점. 사람들은 어제도 부족했고 내일도 부족한 채로 산다. 왜냐하면 1도의 벽을 넘는 고수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하수에 머무르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일에 부딪혀도 그 벽을 뛰어넘어 결국 고수가 되고야 많은 사람이 더러 있다. 임계점 1도를 극복할 때마다 새로운 뉴런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사람. 전국 새마을 분유회 회장을 11년이나 역임했던 진주사람 정행길이다. 새마을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11년간이나 전국 회장으로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극복 의지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세댁 시절 김장철에 무 배추를 밭에서 뽑아 집으로 옮기는데 남자들은 찌개에 많이 담아 옮겼지만 여자들은 대야에 몇 포기씩 담아 머리에 이고 옮기는 게 너무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찌개로 옮겨야 능률적이겠다고 생각했다. 내 오늘 이 찌개를 질 수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농촌 생활을 해낼 수 없으리라. 이를 악물고 시도한 끝에 기어이 남자가 지낸 찌개를 져내고야 말았다.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 늦은 나이에 입학했을 때도 그랬다.
아버지의 지나친 성차별로 남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섰지만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첫 해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처음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늦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남편도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재수까지 하며 입학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사다가 읽고 쓰고 밭에서 일하면서도 CD를 사서 녹음기로 들어가며 공부해서 이듬해 결국 입학을 했고 졸업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대학 갓 졸업한 젊은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차라리 평생을 공부만 하는 길을 택해도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무엇이나 시작했다면 끝을 보고야마는 그 뚝심은 임계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로부터 수많은 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어 고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수한 길을 만들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불편한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새마을 운동에 온몸을 투신했다. 전국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며 사람 사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고 야학을 열어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IMF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아기 금반지 하나로 경제를 살립시다.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단결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도 했다. 버림받은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을 살려내기에 동분서주했고 가정폭력으로 피폐해가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쉼터를 제공했다. 경상남도가 국내 처음으로 세계 여성 인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3,000명의 국내의 인권 관련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성 인권을 위한 학술적인 발표와 토의를 하는 분위기를 이루어내었다. 모교인 진주여교의 동창회장을 맡아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제정하여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과 소설가 박경미 선배에게 시상하여 진주여고인의 긍지를 드높였다. 그 과정에서 이성자 화백이 사는 프랑스 투레드로 왕복 4번을 오가며 이 화백의 병수증을 들고 임종을 지켜보며 그분의 분신이었던 그림 376점으로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했다. 진주 지방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만들어낸 길은 거칠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다. 그녀의 아침은 뜰에서 이슬을 맞으며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이사가지 않은 집에서 가꾸고 다듬고 동식물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그녀에게 에너지를 생성케 하는 원동력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행길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한다. 그림 그리기, 서각, 노래 부르기를 하고 색소폰 연주는 이미 부담 없이 불 수 있다. 새로운 흥미로운 것을 만나면 계속해서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뚝심까지 가졌다.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진주교육대학 평생교육 미술 프로그램에서 목탄으로 세밀화를 그리고 최근에는 예쁜 펜글씨에 반해서 그 글씨에도 도전장을 내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행보는 어쩌면 운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4부 어울리다 편의 동창회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의 초상화 동창회 체육대회. 정행기는 자신을 이렇게 말한다. 일이 시작되면 일단 다른 것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다음 대회를 앞두고는 그 일 진행할 것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거듭한다. 이런 정행길의 스타일이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진주여고 동창회를 만들어내었다. 1982년 정행길은 일신동창회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 총동창회 간부로 정덕화 회장 시절 다른 부회장들의 나이보다 젊은 나이로 꼬마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진주여고 동창회는 진주시에 사는 진주여고 출신 중 약간 상류층의 여성들의 계모임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형태부터 바꾸자고 제의했다. 1. 회칙을 제정하자. 2. 정식 이사회를 만들자. 갯돈 불리는 재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칙에 의해서 각 키별 3명씩 이사회 구성부터 해야 했다. 부회장 2년차에 또다시 꼬마 부회장은 동창회 회장님께 건의했다.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문체육대회를 합시다. 장덕화 회장님은 벌쩍 뛰었다. 아이고 안 된다. 누가 할 끼고.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획부터 추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듬해 장덕화 회장님의 허락 아래 1983년 제1회 일신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월수, 허추자, 오정자, 정행길 4사람이 오늘날 일신축제의 초석이 된 셈이다. 개교 60주년 행사에 교가를 작곡한 이용진 선생님을 모시고 개교 기념 전야제를 열었고 당시 강당 마룻바닥이 무너질 정도로 흥겨운 행사를 치러내었다. 이월수 선배가 60년사 책자를 발간했고 각 지역 동창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덕화 회장님과 현판을 건다고 전국을 순회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전국 규모의 일신동창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처음 진주 동문들만 모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열었던 것인데 그 소문을 들은 서울, 부산 각 지역의 동문이 진주 동문만 하지 말고 자기들도 참석하자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동창회 전국 규모의 동창회가 기획되어 대대적인 체육대회가 열린다. 진주 시내가 들썩일 정도로 숙박업, 요식업이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고 특수를 누렸다. 서울팀들은 세계 각국의 옷을 준비해서 입고 나온다. 온 운동장은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 부산 동백팀은 자갈치 아지매로 분장해서 나와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준비하고 수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별 꽃 이름을 텐트에 붙여서 서로 찾기 좋도록 배열해 단상에서 보면 화려하면서도 질서 있는 체육대회였다. 동창회가 있는 날은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15대 내지 20대씩 오고 부산은 진주와 가까우니 더 많이 참석했다. 약 3천여 명의 동문이 모여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마치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동기별로 여행에 나서니 인근 지역까지 경제적 영향을 미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반가워했다.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고 서로 모르고 지냈던 친구들의 안부를 알아가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같은 개교 기념일이라도 진주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보다 진주 여자 고등학교 행사를 시민들이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유가 이런 경제 효과 때문이라고 입들을 모은다. 첫째, 모교 강당 마루가 무너질 것 같은 열기 속에서 열렸던 행사를 다음 해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큰 장소로 옮겨 동창회 전야제를 하게 되는데 어느 대규모 예술 행사 못지않은 품격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회장이 새로이 바뀔 때마다 일신축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주관기를 맡은 동문은 몇 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기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동기들의 결속을 다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처음의 체육대회와 달리 전야제와 체육대회로 나누어서 열렸다. 매년마다 개최하던 것을 IMF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신 축제는 당분간 중단되었지만 이 행사는 진주 여고 행사라기보다 진주 사람들 모두의 행사였다. 진주여고 80년사를 만들다. 정행길은 진주여고 80년사를 자신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진주여고의 역사, 그걸 꼭 만들어내고 싶었다. 참고할 자료라고는 60년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행길의 마음속에는 80년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목차를 써보았다가 발간사에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다가 다른 지면에 썼던 발간사를 더 올려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 시절에 알뜰벗이라는 부녀회 소식지의 발간사가 떠올랐고 일신세상, 동창회 소식지, 유엔 여성대회 보고서, 내일을 여는 집 쉼터 소식지도 생각이 났다. 표지는, 색깔은, 편집위원회 구성은 우선은 소식지 일신세상을 발간하는 편집팀이 있어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더 멋있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 진주고등학교는 지금 애써 준비하고 있는지 컨닝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제의 반대 속에서도 같은 시기에 설립된 학교라 아마도 그 학교도 준비하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했다. 편집회의 날이 다가왔다. 이대로 소식지 편집팀이 80년사 편집위원이 되자 최남년 일신 회장 편집장이 죽는 소리를 했다. 회장님, 우리 못합니다. 더 전문가들을 찾아야지. 우리는 역량이 서울의 김영숙, 부산의 황소지 선배를 붙이고 서울, 부산의 간사 한 사람씩 선임하도록 부탁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 소식지 편집팀에서는 묵묵부답이어서 60년사가 있으니 그걸 기초로 하고 서울에서 편집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회장님, 할 수 없군요. 서울에서 도와주신다니 해보입시다. 참고할 만한 문건들이 빈약해서 처음부터 빼대를 세워야 했다. 모교의 협조를 구해도 당시 학교 자료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한다. 그래서 편집팀들이 모두 같이 학교로 갔다. 도서관과 역사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정말 자료가 거의 전무 상태였다. 사실 불이 나서 없어졌기도 했지만 보관 자체에 신경을 덜 쓴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옛날 문교부 연대표를 기초로 정부 수립, 문교부 설립, 이회 구성, 6.25 이런 식으로 연표를 만들어 목차를 만들어 나갔다. 거꾸로 대입을 시키고 시대별로 학교 변천사를 끼워 나가는 순서였다. 몇 단락으로 나누고 시대별로 담당자를 선정했다. 자기가 맡은 연대의 기수별로 사진과 자료도 모으라고 분담시켰다. 서울, 부산 선배와 동문문인들도 오게 해서 같이 편집회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3대로 이어오며 학교 설립과 발전에 공이 크신 허왕구 승산 회장님을 방문하여 실크 한복 한 벌을 선물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허왕구 회장님은 낡은 학교 건물을 최신식 교사로 지어주셨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었다. 서울 김영숙, 부산 황소지 두 분은 모두 지금 일신문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행길과 2년 선배인 28회로 당시 부산 동창회장으로 80년사 발간을 위한 부산 쪽의 자료 수집에 지대한 협조를 해주었다. 김영숙 서울회장은 재경 진주여고 동창회지 난가람을 몇 번이나 펴낸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37기 하태무는 당시 서울에서 논술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학보사 기자를 지냈던 사람이라 편집 경험이 많았다.
일주일 이상 진주로 내려와 남각 다리목에 있는 모텔에 머물면서 80년사 발간을 도왔다. 거듭되는 편집 일이 힘들지 않느냐면서 정행길은 곤양 자기 집에 같이 가서 휴식하자며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양하고 김영숙과 하태무는 서울을 오르내리며 원고들을 모으고 책의 틀을 만들어 임시 편집까지 했다. 백지를 책 모양으로 묶어 목자와 페이지까지 적고 그 속에 끼워 넣어야 할 제목들을 써넣었다. 내용만 만들어 끼워 넣으면 되도록 책의 페이지만큼 용지를 묶어 원고만 분량에 맞게 넣으면 책이 나오도록 대략적인 모습을 갖춘 레이아웃을 한 것이다. 일단 가시적인 윤곽은 잡히니 길이 보였다. 편집위원들은 각자가 맡은 부분의 원고를 열심히 만들어 나갔다. 정행길은 동창회 편을 맡았다. 동창회 역사는 회장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니 회장님이 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모두 미루었다. 다른 학교 역사에는 동창회 활동은 별도의 기록이 없었지만 정행길은 동창회 편을 따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신축제 1회 때부터 기록과 사진들을 찾았다. 주간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진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추억의 순간들을 많이도 보내왔다. 그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동문들은 행복한 추억에 젖는 경험을 했었다고 후일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계양 못 가서 후미진 인쇄소가 편집위원들의 아지트였다. 최남년 편집장을 비롯하여 신숙자, 안홍연, 문정인, 권진영, 박인숙 등 편집위원들은 매일 모여서 진척사항을 서로 교환하고 글쓰고 사진을 첨부하니 하루하루 시간은 잘도 지나갔다. 그렇게 진주여고의 기록물 80년사가 완성되었다. 이제 100년사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주여고 80년사 책자를 보면 언제나 뿌듯한 마음이 든다. 반드시 해낸다는 소명의식이 늘 가슴속에 담겨있는 정행길이다. 제1회 자랑스러운 일신인상 재정과 업적들. 정행길은 동창회를 맡은 후 기억에 오래 남고 후배들이 자긍심을 올리는 일이 무엇일까 고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제정하여 박경리 소설가, 이성자 화백 두 분 예술계의 거장에게 시상하면서 진주여고인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심사위원을 정하고 문서로 먼저 심사 후 직접 만나니 박경리 작가의 폭넓은 지식과 지성의 큰 그릇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단다. 이성자 화백은 국내에서 활동한 분이 아니므로 수소문하여 프랑스까지 전화를 걸어 팩스로 서류를 받아내었다. 훗날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을 이화백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명하였다. 그 일은 전생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기까지 이른다. 이성자 미술관이 정행길과 진주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낸 일은 연기의 작용은 아닌가 여겨지고 이를 발전시키는 일은 정행길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과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평생 꿈꾸어왔던 이성자 화백의 소망, 자신의 분신 같은 작품을 보며 고향 사람들의 예술을 가까이 하고 후학들은 꿈을 키우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러 진주로 구름같이 몰려오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정행길이 나아갈 우주인 것이다. 정행길이 동창회장에 재임하면서 그녀가 이루어낸 일은 무수히 많다. 일신 봉사대를 발족하여 낮은 자세로 진주사회의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일신 산악회를 운영하여 동문화합에 힘을 기울였다. 일신 세상을 발간하여 동문의 동향을 파악하고 격려했다. 80년사를 간행한 일은 동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셈이다.
이런 여러 업적은 동문의 협조로 이루어졌기에 늘 고맙게 생각한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동문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는 일을 먼저 생각한다. 동문의 일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이라며 일신인의 후예가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 세계를 빛내길 정행길은 빌고 빈다. 진주와 모교가 더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과정에서 생겨난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 이는 저절로 녹아 벅찬 내일이라는 희망 안에 더 큰 보폭으로 성장하는 동창회의 밑거름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소프라노 김혜정의 노래입니다.